올해 나는 20살이 되었고 대학교 1학년을 막 마쳤다. 부모님은 충북 괴산 외할머니 댁으로 여름휴가를 떠났고 나는 청주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다. 어릴 땐 혼자가 무서웠지만 이번 여름은 이상하게 달콤했다. 에어컨도 없고 창문은 끈적하게 눌러붙었지만 조용한 집안에 나만 있다는 게 마치 비밀스러운 공간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다. 점심은 간단히 오이 2개, 현미 식빵 1조각. 샤워기로 물을 틀었지만 수도관 속 물조차 미지근했다. 샤워 후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홈웨어를 꺼냈다. 밝은 회색면 스커트, 햇빛에 비치면 살짝 투명해지는 얇은 천, 그리고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채 하얀 민소매 티셔츠를 걸쳤다. 머리는 대충 따아등 위로 흘러내리게 두었고 맨발로 걸어다니며 시원한 거실 바닥을 즐겼다. 책을 읽던 오후,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졌다.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정지. 나도 멈췄다. 부엌 쪽으로 가보니 외부 복도도 완전히 어두웠다. 아무 소리도, 아무 불빛도. 답답해진 공기를 조금이라도 식히려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부엌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똑똑 두드렸다. 심장이 순간 철렁했지만 창밖에 보인 얼굴은 익숙했다. 아, 유진 씨네도 정전됐네요. 웃으며 말한 사람은 위층 사는 선배 민준이었다. 나보다 3살 위, 어딘가 늘 장난기 어린 표정의 남자. 눈빛은 반짝였고 젖은 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너네 집이 그나마 시원해 보여서 왔어요. 라며 그는 익숙한 듯 창문으로 몸을 넘겼다. 당황스러웠지만 왠지 말릴 수가 없었다. 티셔츠를 벗어 툭 던진 그는 땀이 젖은 상체를 드러냈고 그 안엔 내가 몰랐던 작은 흉터들이 있었다. 베란다에 물조리개 있지 않아요? 물 좀 끼얹고 싶어서. 응, 있어. 그리고 위층 다락방에 오래된 호수도 있을 거야. 나는 이유 없이 목소리가 떨렸다. 같이 갈래요?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거절하려 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내가 무서울 줄 알아? 몇 분 뒤, 우리는 아파트 뒤편 뜰에 있었다. 나는 맨발의 스커트만 입은 채, 그는 얇은 반바지를 걸치고 물병을 들고 있었다. 햇살은 악랄했고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다. 마치 세상엔 우리 둘뿐. 민주는 물조리개에 물을 부어내 어깨에 쏟았다. 나는 놀람과 시원함에 비명을 질렀고 반사적으로 물조리개를 빼앗아 그에게 뿌렸다. 물방울은 내 다리를 따라 흘러내렸고 티셔츠는 그대로 젖어붙었다. 그는 멈췄다. 내 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다가왔다. 손이 허리에 닿았다. 스치는 정도의 거리. 내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떨고 있어요. 그의 입술이 내 귀 가까이. 추워서가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오래, 아주 오래 서 있었다. 닿지 않은 채로 닿을 듯한 거리에서. 그늘로 갈까요? 내가 먼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아래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피부엔 여전히 물기가 남아있었고 민준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예전부터 너 보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창문 닫을 때나 고양이랑 놀 때도. 나는 놀랐지만 말없이 들었다. 마음속 묶인 끈 하나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나도 조용히 손을 올렸다. 손가락이 맞닿을 때 그 순간이 내 여름의 시작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청주의 열기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창밖은 이미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공기조차 숨막히게 정체되어 있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도 젖은 듯한 민소매 티셔츠는 어제 그대로였다. 대신 나는 스커트를 갈아입었다. 베이지와 갈색이 섞인 롱스커트, 옆트임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어딘가 자유로운 느낌의 치마. 목에 작은 조개 목걸이를 걸고 머리는 풀지 않은 채 느슨한 매듭으로 묶었다. 그러자 문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다. 흰 티셔츠에 포켓이 달린 조거 팬츠. 눈빛은 어제보다 차분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호수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나는 숨을 삼켰다. 너무 갑작스러워 아니라고 말해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 사실 말하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를 따라간다는 걸. 5분만 줘. 나는 얇은 연두색 원피스를 꺼냈다.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 브래지어 없이 입는 게 가장 자연스러웠다. 낡은 백팩에 물병과 얇은 천담요, 그리고 아빠가 준 배 한 개 슬리퍼를 신고 머리는 올려 묶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차는 오래된 흰색 아반떼였다. 내부엔 먼지 냄새가 살짝 났지만 묘하게 익숙하고 편했다. 우리는 거의 아무 말 없이 이동했다. 라디오에서 여름비 노래가 흘렀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조차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논과 작은 시골 간이정류장, 비닐하우스가 스쳐 지나갔다. 호수는 예상보다 한적했다. 다른 쪽 물가에 몇몇 고등학생들이 웃고 있었고 멀리 낚시하는 노인이 하나 보였다. 예전엔 여기서 캠핑도 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중학생 때는 하루 종일 놀다가 여기서 자기도 했고. 나는 담요를 깔고 앉았다. 햇살이 천을 통과해 내 다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일정한 거리지만 느껴지는 열기는 가까웠다. 20살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내가 말했다. 나도, 그가 대답했다. 그냥.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이상하게 편해. 그러다 그가 갑자기 일어섰다. 티셔츠를 벗고 팬츠도 벗었다. 아래엔 짙은 남색 수영 팬츠만 남았다. 그의 몸은 태양빛에 반사되어 윤이 났다. 어제보다 더 당당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올래요? 물속으로 발을 담그며 그는 나를 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대로 원피스를 입은 채 물로 들어갔다. 물은 차가웠고 순간적으로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얇은 원피스는 금세 몸에 달라붙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장난기보다도 감탄이 담겨 있었다. 잡아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물속에서도 따뜻했던 손. 그의 손이 내 어깨로 올라왔다. 젖은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며 말했다. 이런 너가 진짜 예뻐요. 그 말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웃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들으며 물속에서 천천히 떨렸다. 그는 내 등을 따라 손을 내렸다. 허리선 가까이, 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속에서 우리는 닿기도 하고 닿지 않기도 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우리는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 나는 물기 맺힌 원피스를 입은 채 담요 위에 누웠다. 햇볕은 옷을 금세 말렸다. 하지만 내 안의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그냥 오늘을 기억하지 말고 흘려보낼까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오히려 오늘이 시작이었으면 좋겠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쇄골을 따라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듯 그렸다. 나는 그 손끝을 따라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그날 호수에서 돌아온 이후 며칠이 흘렀다. 우린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오지도 않았고 나도 찾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조심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현관의 불빛 아래 내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더위가 갑자기 사그라들었다. 도시 위에 바람이 흘렀고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어두운 방 안, 나는 베이지색 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속옷은 입지 않았고 촉감 좋은 원단이 피부에 직접 닿았다. 천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일었고 발은 여전히 맨발. 창가의 기대 창문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조용히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회색 셔츠, 어두운 청바지,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활짝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나는 뒤로 물러섰고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여긴 어둡네요. 그가 낮게 말했다. 더위보다는 나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물 마실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피부에 닿는 숨결처럼. 나는 한 걸음 물러나 창가로 향했다. 조용한 바람이 원피스 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냥. 널 보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내 뒤에서 손끝이 어깨끈 위를 스치듯 흘렀다. 내 숨이 멈추듯 떨렸고 그는 속삭였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그는 끈을 살짝 아래로 내렸다. 어깨가 드러났고 쇄골 아래 피부가 서서히 노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만지지 않았다. 단지 숨결만을 남겼다. 그것만으로도 전신이 떨렸다. 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급해지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결이 섞이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키스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이마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눈을 감은 채 그저 그 온기를 느꼈다. 그날 밤 침대 위 나는 우유 빌리는 셔츠 하나만을 입고 있었다. 단추는 몇 개 풀려 있었고 허리에 얇은 가죽끈을 둘러 고정했다. 아래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맨다리에 시원한 나무 마루가 닿았다. 민주는 조용히 들어와 소파 옆에 앉았다. 손에 작은 비닐봉지. 체리랑 요구르트 좀 사왔어. 그는 한 알의 체리를 내 입 가까이 들이밀었다. 나는 입술로 조심스레 물었고 씨는 살짝 혀 위로 굴러갔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 너 이상하게 조용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조용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를 방으로 이끌었다. 침대 옆에 나는 천천히 앉았고 그는 앞에 섰다. 셔츠 벗어줄래?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티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의 상체는 태양에 익은 듯 따뜻했고 내가 손을 뻗자 피부가 움찔했다. 나 역시 리넨 셔츠의 끈을 천천히 풀었다. 셔츠가 살짝 열렸지만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손대고 싶지만 먼저 말할게요. 오늘은 그냥 옆에 있고 싶어.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무릎 꿇은 채 내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지금 어떤 기분이야?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편안하고 겁나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날 밤, 우린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워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그의 손은 내 배 위에 가만히 머물렀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전되는 기분이었다. 그건 욕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이번 주말에 집에 갈 거야? 아빠는 TV가 그립다 하고, 나도 뜨거운 물로 목욕 좀 하고 싶네. 나는 수화기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응, 집 잘 정리해놨어. 혹시 창문도 닦았니? 그럼 이틀에 한 번씩은 닦았지. 그녀는 웃었고 통화는 끝났다. 나는 핸드폰을 엎어두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이제는 내 피부처럼 익숙해졌다. 민주는 그날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초조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 공백이 불을 지피는 듯 안에서 무언가 더 뜨겁게 자라났다. 그리고 드디어 늦은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맨발로 뛰어나갔다. 그는 회색 반팔 티셔츠에 남색 반바지, 손엔 비닐봉지 하나. 혹시 너무 조용해서 기절한 줄 알고 와봤어요? 그가 웃었다. 나는 한쪽 입꼬리만 올리며 말했다. 기절은 안 했는데 거의 말라 죽을 뻔했지. 그는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체리 하나를 꺼내 내 입 가까이 가져왔다. 나는 입으로 받아 먹었고 씨를 혀 위로 굴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장난기 어린 형이 아니었다. 오늘은 위험하겠네, 그가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가자. 나는 침실로 먼저 걸었다. 그는 뒤따라오며 방 문을 닫았다. 나는 우유빛 셔츠만 입고 있었다. 허리끈 하나로 고정된 속옷 없는 상태. 머리는 풀어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발은 여전히 맨발. 그는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셔츠를 벗었다. 그의 몸은 태양에 익은 듯 뜨겁고 단단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멈췄고 나는 속삭였다. 오늘은 멈추지 마. 그는 대답 대신 내 허리끈을 풀었다. 셔츠가 어깨를 따라 미끄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정전. 또야,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멈칫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바깥은 폭우. 창문이 덜컹이고 하늘이 갈라질 듯 번개가 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옥상에 가자. 미쳤어요? 그래. 미쳤지. 당신 때문에. 우리는 급히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열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머리를 마구 휘날렸다. 나는 두 팔을 벌렸고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피부가 다 드러났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왔다.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당신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저 살고만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렸다. 엄마였다. 우산을 들고 얼굴은 하얗고 입은 굳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내려갔다. 나는 셔츠 속에서 심장을 부여잡은 채 민준에게 안겼다. 이젠 달라졌어. 그날 이후 집안은 달라졌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고 내 방의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부엌에서 나는 접시 소리,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했다. 나는 내 방에 갇힌 채
시계도 휴대폰도 보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민준도 오지 않았다. 물론 당연했다. 그는 모든 걸 본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것이다.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마 지금쯤 자신이 우리 사이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집안은 어두웠고 엄마는 이미 잠든 듯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얇은 진주빛 슬립을 입었다. 부드러운 소재가 피부를 스치며 가볍게 내려앉았다. 머리는 묶지 않고 풀어 자연스럽게 어깨를 덮었다. 맨발로 거실을 지나 나는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듯 머리는 축축하고 손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두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숨도 참은 채. 나 기다렸어. 내가 말했다. 그는 무너질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널 곤란하게 만들었지?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건 우리가 멈춰야 할 이유는 아니야. 그의 눈이 커졌고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우리는 말없이 거실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내 슬립 위로 부드럽게 비쳤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를 올려다봤다. 오늘 마지막처럼 안아줘.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들어 내 무릎 위에 올렸고 이마를 조용히 기대었다. 나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쓸었다. 우린 말없이 서로를 감쌌다. 그의 손이 내 허리로, 내 손이 그의 등으로. 숨결과 온기. 그 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알았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떠날 것이고 엄마는 여전히 침묵할 것이며 이 여름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억할 것이다. 그의 체온, 그의 손끝, 그의 눈빛. 그리고 그날 새벽.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다시 온다면? 기다려줄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청주는 가을에도 예뻐. 그는 웃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그 문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핸드폰 알림이 떴다. 익숙한 번호, 짧은 메시지 하나. 그날 옥상에서 널 처음 사랑했어.